안녕하십니까. 불사조 유튜브 대표 이정복입니다. 자, 오늘 1월 23일 장마감 오후 5시 2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대한민국에서 주식 투자하시는 모든 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 주 또 지난주부터 정말 한파인데 영하 10도 이상 되고 하다 보니까 감기 꼭 조심하시고 몸 잘 챙기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하고 있는 주식 투자도 정말로 잘 되시기를 기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심부터 말씀드리고 오늘 영상 정말 중요하니까 2번, 3번 시청 부탁드리겠고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 좋아요, 엄지, 그리고 알람 설정, 그리고 따뜻한 댓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하다 보면 정말 의도치 않게 정말 오래 기다리는 경우도 있고 또 내가 정말 좋다고 생각하는 종목 실적 좋은데 안 가는 경우도 있고 이건 진짜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나 하는 종목들도 나오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종목을 항상 분산 투자를 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게 꼭 된다고 생각하는 종목은 단가를 맞추고 아니면 기다리는 전략이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이번 주는 좀 분위기가 바뀌었죠. 이번 주에 사실 삼성전자로 시작을 했지만 오늘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가 장중에 빠지려는 시도가 나올 때 오히려 다른 종목들이 안 빠지려고 호가를 갖다 받치는 현상이 일어났고 항상 제가 강조드렸지만 로봇 쪽에서 오늘 폭락이 많이 나왔어요. 로봇 종목들이 오늘 하한가 간 종목도 있고 20%씩 폭락이 많이 나왔다. 근데 반면에 제가 강조드렸던 원전 관련주, 한전기술, 한국전력, 그리고 대우건설, 그리고 보성파워텍 원전주도 흐름이 좋았었고 또 건설 섹터도 흐름이 괜찮았어요. 특히 대우건설이 건설주 중에서 이번 주 원전 관련주로 가장 강했고 섹터에 엮이다 보니까 그리고 그동안 오르지 않았던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 같은 종목이 아직 남아있다. 네이버라고 말씀드렸죠. 네이버가 오늘 강하게 올라주는 모습 보여줬고 추세를 돌려버렸어요. 그리고 삼성전자를 막 치고 올라갈 때 이 종목이 추세가 유지되는 기간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이에 지수는 올라왔는데 지금 현재 삼성전자 로봇 AI가 안 들어가면 반도체가 안 들어가면 오히려 떨어진 종목도 너무 많습니다. 지금 한 절반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종목들이 조금씩 살아나려고 하고 있고 제가 항상 좋아하는 자동차 관련주가 강하게 반등하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계속 강조드렸던 현대차,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대형주는 이쪽을 많이 말씀드렸고 오늘 중소형주도 많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동차 관련주가 실적이 나온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바이오주가 또 임상 관련주라든지 또 로봇 진단 AI 이쪽이 제가 항상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그동안에 정말 잘했던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실적과 상관없이 계속 급등을 하다 보니까 2월, 3월 감사보고서 시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심하셔야 된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다른 섹터들이 지금 살아나고 있다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 카카오페이 급등했잖아요. 예전에 한 4-5배 급등하고 폭락하고 오늘 돌려주고 또 페이 관련주도 좀 올라주고 다른 섹터들이 좀 움직이면서 전반적으로 오늘만 놓고 봤을 때는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빠지는 시장은 아니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제가 정말 오랫동안 하고 있는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퓨처엠, 에코프로, BM, 에이스 종목을 보자. 삼성 SDI도 있고 정말 LG그룹주도 있고 LG전자, LG이노텍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떨어졌을 때 내가 손절을 바닥에서 했으면 복구가 안 된다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많이 들었던 게 뭐냐면 요즘도 그래요. 2차전지 요새 누가 하냐? 누가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고 있었던 분들이 계좌가 회복이 돼야 되고 그 회복되는 탄력이 매우 강한 게 또 2차전지예요. 어떤 종목은 10분의 1, 20분의 1 토막 난 종목들도 있고 또 2차전지 안에서 포스코그룹주를 집중적으로 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포스코 DX 상한가 치고 포스코 M텍,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홀딩스, 퓨처엠 하나같이 나쁜 종목이 없어요. 너무너무 좋은 기업이죠. 그리고 에코프로 그룹주가 있고 바닥에 정말로 널브러져 있는 2차전지 주들이 많습니다. 오늘 그 부분도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하도 AI 반도체 쪽 로봇주가 오르다 보니까 저도 로봇 AI 쪽에서는 안 간 거 위주로 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대입을 시켜드렸죠. 로봇주도 지금 스타트하는 로봇주가 있었죠. SPG 같은 종목들. 또 지금 이번 주에 폭등한 로봇주가 있어요. 작년 9월, 10월 달에 안 오르고. 그러듯이 2차 전지주도 에코프로가 쉬어갈 때 포스코 그룹주가 오를 수 있다. 항상 오르는 타이밍은 다르지만 2차 전지 지금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또 상한가가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리고 요 전전 영상에서 강조드렸던 종목들 중에 또 상한가 친 종목도 있습니다. 우리 2차 전지 관련주 중에. 그래서 오늘 2차 전지 관련주 중에서는 어떤 게 가장 또 전고체 관련주 있잖아요. 그런 종목 관련 상한가 나오잖아요. 이수 10% 뿐만이 아니고 한농화성. 요거 하나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전고체 관련주 최고로 좋은 기업이 한농화성이다. 그럼 나머지는 안 되는 것이냐? 그거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2차전지 주식이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얘기를 들었던 게 마치 이게 싸움을 유도하는, 야 누가 로봇 AI나 이쪽을 하지 2차전지를 하냐. 실적 봐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위축되고, 그쵸? 근데 로봇 AI 실적을 한번 보세요. 나오는 기업이 있나? 제일 제대로 나오는 기업 딱 두 종목 말씀드렸어요. 삼성 SDS하고 네이버라고 말씀드렸고, 심지어 카카오 같은 기업들이 있죠. 그런 기업들은 오르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로봇하고 정말로 관련이 있고 정말 실적이 나오고 한 기업이 시총이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바이오에서도 제가 알테오제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시총이 어떻게 25조 이렇게 되냐. LG전자보다 2배 큰 기업이냐. 레인보우 로보틱스 시총 10조예요. 근데 나쁘다고는 말씀 안 드렸어요. 추세 유지되고 있다고 항상 레인보우든 뭐 나머지 유로메카든 밑에 있는 로봇주에 대해서 나쁘게 말씀드린 적이 없어요. 다만 떨어졌을 때 버팀목이 없잖아요. 우리 2차전지 예전에 공격당한 게 처음에 투자할 때 2차전지 실적 좋았어요. 중간에 적자가 나다 보니까 이딴 종목이니 이런 얘기 들어가면서 다 손절을 시키고 공매도 또 트럼프 당선했지만 결국은 회복이 돼서 매도할 수 있는 기간이 준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또 강하게 치고 가는 종목들이 있어요. 2차 전지에서. 그럼 로봇 AI도 마찬가지예요. 로봇 AI에서 진짜 실적 나오는 기업들은 버틸 수 있어요. 떨어질 때도 뭐 예를 들어서 한 반절 이 정도 빠지고 갈 수가 있는데 그런 기업이 아니면 뭐 1,000원에서 2만원 되고 뭐 이런 종목들 같은 거 2만원에서 5,000원, 4,000원 돼도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도 실적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테마주로 접근했던, 그러니까 가장 많이 올랐던 거는 반도체 종목에서도 로봇 AI 쪽이에요. 근데 그 로봇 AI 쪽에 실적이 많이 안 나오고 내가 갖고 있는 제약바이오 안에서 이게 실체가 없는데 막 10배씩 오르고 한 기업들은 지금 시장에서는 새롭게 진입하기는 어렵다라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고, 그 대신 앞으로가 될 수 있는 정말로 2차 전지 안에서도 2배, 3배 갈 수 있는, 또 2배, 3배는 아닐지라도 40, 50%라도 오를 수 있는, 항상 늘상 말씀드린 종목은 이 안에 들어갑니다. 그 2차 전지 쪽, 그리고 자동차 쪽, 그리고 우량주 쪽, 지주회사, 증권주도 많이 말씀드렸거든요. 증권주 흐름 최근에 좋잖아요. 그래서 또 원전주부터 해서 꼭 볼 수 있는 섹터들을 총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이거를 정리해서 공부를 하고 말씀드리는 건데, 내 종목 안 나왔다 하면 다음번에 또 제가 해드릴 수 있도록 하고, 꼭 구독, 좋아요, 엄지, 그리고 따뜻한 댓글 부탁드리겠고, 그리고 투자의 판단은 꼭 스스로 해주세요. 그래야 후회가 없다. 하지만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어떤 기업에 대해서도 또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에 이것 때문에 보유하고 저것 때문에 보유하고 하는 종목은 그냥 그것 때문에 보유하는 거예요. 지금 2차 전지가 실적이 드라마틱하게 막 좋아지고 한 부분들은 아니잖아요. 로봇 AI가 실적이 드라마틱하게 좋아진 게 아닌데 그냥 급등하니까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될 종목은 되기 때문에 힘든 시간 이겨내고 손해 안 보는 게 중요한 게 주식이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 종목 다음 주에는 또 뭐가 올라갈지 모릅니다.
또 다음 주에는 그동안 안 간 것들 2차 전지주 안에서도 버려버리라고 한 종목이 상처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2차 전지를 봐야 되지 않겠냐 라고 했더니 저기서 연상 가고 이래요. 로봇 AI에서 늘상 경험을 합니다. 쭉 오른 로봇 AI 샀더니 그거는 안 가고 몇 달 횡보하는데 갑자기 안 갔던 로봇 AI가 연상치고 이러기 때문에 오늘 스타트한 종목, 어제 스타트한 종목, 지난주에 스타트한 종목, 또 계양전기처럼 한 며칠 만에 10배, 무슨 고속주, 고속철도 관련주 며칠 만에 10배 이렇게 가는 종목 나올 수 있어요. 그 지수와 연동되는 게 아닙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기운 내라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2차 전지 주공하고 여기서 제가 늘상 제일 좋아하는 게 또 에코프로 포스코 홀딩스 아니에요. 그래서 포스코 그룹주는 하나같이 버릴 종목이 없고 하나같이 나쁜 종목이 없어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오늘 썸네일 이렇게 해봤지만 또 제가 늘상 말씀드린 LG그룹주, 네이버, 또 삼성전자 쉬어갈 때 갈 수 있는 종목들, 또 시장 폭락할까봐 걱정하시는 분들 오늘 영상 꼭 시청하시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말씀드릴 내용이 많으니까 오늘 일단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제가 막 급등주를 산다. 그게 정말 어려운 게 동양고속이다. 이거 보세요. 그냥 10배 치고 다 10배가 뭐예요, 이게? 7,000원짜리 10배 한 며칠 만에 가고 막 계속 폭락 먹고, 그쵸? 계양전기도 그래요. 갑자기 연상으로 계속 가고 내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럼 이게 불과 한 달 사이에 이 종목의 운명이 바뀐 거거든요. 계양전기나 동양고속의 운명이 바뀐 거예요. 운명이. 그러니까 이런 게 주식이니까 지수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는 게 중소형주라고 말씀드리겠고,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는 해성옵티스 이런 종목들이 막 점상으로 가다 오늘 하한가 먹고, 그쵸? 요런 것들 센서뷰 엄청 시끄러웠잖아요. 너도 나도 추천 나온 종목 뭐 800원에서 5,000원 가는데 5배 가는데 며칠 안 걸려 오늘 하한가 나왔고, 또 예를 들어서 휴림로봇, 현대, 무벡스 그리고 뭐 유진로봇, 제가 항상 말씀드린 유진로봇이 남들 안 갈 때, 남들 갈 때 안 가다가 요번에 간 거예요. 그쵸? 근데 제가 이 전 영상에서도 유진로봇이 실질적으로 예전에 로봇 청소기 잘 나갈 때는 간 적이 없는데 매출 아예 안 나오는데 지금 시총 1조 넘어갔잖아요. 1조 막 6천억 찍었어요. 그러니까 요새 시총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게 1조도 비싼 게 아니에요. 레인보우 로보티스다 시총 10조예요. 알테오젠이다 시총 21조입니다. 이렇게 떨어져도 거의 30조 가까이 갔었어요. 근데 매출은 1,500억이에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매출 200억, 두산 로보틱스 매출 한 400억에 시총 7조 4천억이에요. 근데 대우건설이다 2조예요. 2조. 이제 원전주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LG전자 매출이 100조인데 17조예요. LG가 얼마나 싼가요? 14조예요. 지주회사로서. 그러니까 달라지고 있는 것들이 이제 로봇주든 이런 것들이 최근에 급등하고, 원전주도 추세가 바뀐 건 아니에요. 자, 원전주 같은 경우부터 이제 한번 보시면은 제가 요 전 영상에 강조드렸기에 한전기술이에요. 한전산업, 그리고 한국전력,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예요. 근데 최고 종목은 원래 두산에너빌리티였는데 이게 또 지금 현재 최근에 급등을 안 했어요. 추세는 좋은데, 그쵸? 근데 원전주가 다 같이 무너진 건 아니고 오늘도 뭐 많이 올랐다. 한국전력 좀 빠지고 한전기술 뭐 조정도 안 나왔어요. 대우건설 오늘 거의 뭐 이게 여기서 한 80% 오르는데 한 열흘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대우건설도 봤을 때 정말 힘들고 정말 힘든 그간 한 2년 3년 떨어진 거를 이번 주에 다 찍은 거예요. 여기 고점 자체를 며칠 올라서, 이 넓게 보시면 여기 라인에서 손해봤던 분들 이제 없다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올라와서 거의 6천원까지 찍었어요. 근데도 시총 2조입니다. 너무 싸잖아요. 대우건설이 원전 기술 SOC 관련해서 재개발 재건축, 그러니까 움직일 때는 대우건설이 많이 움직입니다. 건설엑서는 물론 현대건설도 있는데 건설 섹터는 바닥은 찍었어요. DLENC 같은 종목들 이제 121선 왔잖아요. 그럼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죠. GS건설 같은 것들도, 그쵸? 그리고 재건주는 항상 제가 말씀드려요. 대창단조 제일 싼 종목, 진성TC 제일 싼 종목, DY
이건 자율주행 자동차, 그리고 DY 파워 갖고 있죠. 요 종목들이 제일 싼 종목이고 급등이 안 들어갔어요. 그럼 재건 이슈 또 뜨게 되면 우크라이나 재건 뭐 이런 걸로 뜨게 되면은 이 중소형 건설주들이 크게 올라갈 가능성도 매우 높아요. 최근에 움직임만 놓고 봤을 때는. 그래서 이런 걸로 지수가 삼성전자가 조금 쉬어갈 때 이렇게 각도상으로 이렇게 떴잖아요. 그러니까 대형주 정말 각도 심할 때 매수하면 애매한 게 카카오페이가 오늘 상치는데 이게 5월 달에 급등하고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들어갔었는데 이거 한 2만 원에서 한 11만 원 갔다가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떨어지고 오늘 급등한 거예요. 이렇게 떨어지고. 그쵸? 그래서 막 급등하는 종목은 진짜 사면은 위험하다고 제가 말씀드려요. 이때 같이 갔던 게 네이버예요. 네이버가 오늘 장이 안 좋을 때 대형주에서 돌려버렸죠. 그쵸? 네이버가. 그러면은 네이버가 시장 좀 애매할 때 네이버나 카카오 그룹주 좀 땡길 모양이다. 이런 생각이 딱 들죠. 그때 급등하고 안 갔으니까 5월 달에. 또 LG. 너무 싸거든요. 지금 삼성전자 LG는 오른 게 아니고 박스 상단 돌파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지수에 대해서 다소 조정이 나와도 LG는 갈 가능성이 있죠. LG그룹주, LG전자 같은 기업들. 이런 것들이 충분히 저평가로 움직일 수 있는 시장이 됐다는 거예요. 그냥 뭐 삼성전자 빠지면 그렇게 따지면 삼성전자가 올라서 지수가 지금 2000포인트 이상 뻥튀기가 된 상황이거든요. 하이닉스하고. 그럼 나머지 안 간 것들이 지금 막 움직이려고 하는 시장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오늘도 보면 안 갔던 애들 안에서 움직이는 게 좀 많이 나왔다. 카카오페이도 그렇고 예전에 뭐 AI 관련주 쿠콘 떨어졌던 거 오늘 반등 나오고 NHN 사이버 KCP 같은 거 요런 게 이게 작년에 대량 거래 터지고 밑에서 치고 가는 대장주 역할을 하는 종목들이에요. 요런 종류가. 그래서 요 종류는 그래도 오늘 시장에서 강했기 때문에 시장하고 좀 관련이 없이 거래량에 붙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린 게 로봇주도 마찬가지예요. 그 슈프리마 같은 종목이 오랜만에 올라가는 거예요. 정말 좋은 기업인데 생전 안 가다가 오늘 갔거든요. 슈프리마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움직이는 시장이 되고 있고 원전이나 건설 이쪽도 이제 움직이는 시장이 됐구나 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해주시고 물 한 잔 먹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주제대로 쭉 말씀드릴 거예요. 괜찮은 기업들 그리고 2차전지 밑바닥에 있는 종목 갖고 계시면 전혀 상관없어요. 그게 상한가 치고 내일의 황제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주 안에서 뭐가 더 좋다. 물론 저는 항상 말씀드렸죠. 그래도 최고 큰 기업 에코프로 그룹주, 포스코 그룹주를 가장 좋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나올 거니까 한번 쭉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2차전지 중요하니까 반도체도. 그래서 보시다 보시면 반도체에서도 좀 괜찮은 자리에 있는 종목들 나올 수 있어요. 최근에 이제 강조 드렸던 건 그래도 나무가요, 나무가. 요런 종목들이 조정 나올 때 보셔야 되는 게 전에 SJG 세종 같은 기업들이 이런 식으로 실적이 좋은데 늦가기로 상치고 나서 추세가 만들어지잖아요. 요런 식으로. 그러니까 나무가 같은 기업이 요 안에서 실적이 가장 나오는 기업이에요. 거래가 터져서 신고가를 찍었기 때문에 상으로 찍었잖아요. 그래서 요런 종목들이 오히려 이번에 AI 로봇 쪽에 조정 나오면 요런 것들이 또 자율주행이든 아니면 피지컬 AI든 이런 쪽으로 엮여가지고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에요. 물론 이 모든 것들이 그런 건 아닌데 새롭게 스타트한 종목 안에서 그러니까 단순 테마로 움직이지 않은 걸 보는 게 나아요. 자동차주도 좀 이따 봐드리겠지만 2차전지주 안에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포스코홀딩스다. 에코프로가 신고가를 쳤을 때 포스코홀딩스가 고작 요렇게 오르지도 않고 횡보를 쳤거든요. 그러면은 이때 많이 얘기 들었던 게 그러면 에코프로 떨어지면 포스코홀딩 또 망하는구나. 이렇게 저는 그게 아니라 가야 될 가격이 있는데 에코프로 기준으로는 많은 분들이 물 탔던 가격 이상으로 이미 찍었어요. 2년 내내 아무리 물을 탔어도 이 단가들이 매우 낮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에 아래쪽에 있었기 때문에 단가들이 낮단 말이에요. 밑에 오래 있으면. 그러면 그 가격을 한번 찍었다. 그러면 이때 공매도가 최고치일 때 바닥일 때 트럼프 당선되고 망한 데 털었으면은 바닥에서 4배 이상 반등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또 추세를 만들고 있죠. 그러면은 에코프로가 지금 현재
이 보시면은 에코프로가 살아야 나머지 2차전지가 사는 건 전 틀림없다고 봐요. 근데 에코프로가 지금 보시면은 상한선 라인을 지금 시도를 하고 있어요. 볼린저 밴드 월봉상의 상한선을. 그쵸? 요거는 바닥에 있다가 느닷없이 여기 치는 애들이 있고 추세 만들면서 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전에는 제가 말씀드렸어요. 절대 에코프로 BM 추천 나온다고 해서 에코프로 BM이 더 안전하다고 기관들 들어오니까 아니다. 오를 때는 에코프로가 더 많이 오른다. 그랬죠. 에코프로 BM이 신통치 않았었어요. 에코프로 BM 기준으로 키 맞추기가 들어가려면 에코프로 BM도 25만원, 30만원 라인이 가능할 수도 있어요. 왜? 얘는 이번에는 오르는 각도상으로 에코프로보다 에코프로 BM이 더 강합니다. 그럼 에코프로 BM 기준으로 일단 20만원 이상을 도전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러실 수 있어요. 에코프로 그룹주 말고 밑바닥에 있는 중소형 2차전지가 더 나을 수도 있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그러면 에코프로 BM이 안 되면 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최고 기업이기 때문에 에코프로 BM도. 그쵸? 그래서 에코프로 BM이 이런 식으로 자리를 잡고 또 시장 조정일 때 반도체 갈 때 선조정을 받은 게 2차전지 에코프로 BM이란 말이에요. 그럼 에코프로 BM을 지금 박스 상단에서 중단 사이에서 관심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에코프로도 당연히 지금 추세가 좋고 이해되셨죠? 그래서 에코프로 BM이 추세가 일단 좋구나. 물론 잘 보시면은 우리가 신고가를 치는 방식이 있어요. 월봉상으로 지금 보시면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은 예전에 100배 이상 올랐던 종목이에요. 맞습니다. 100배, 200배. 그쵸? 그리고 나서 지금 올라왔지만 전고점을 간 건 아니에요.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근데 전고체 관련주 주 안에서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신고가를 찍었어요. 그러면 지금 전고체 관련주 중에 중요한 중요성이 부각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수 스페셜티도 보면 중요 라인에서 고점에서 정배열에서 시간을 끌다가 이번에 이 상승을 못 먹었으면 이거는 갖고 있을 의미가 아예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정 나오고 횡보 칠 때 다른 쪽으로 이동하면은 이도저도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농화성이 제가 지난번 요 전 영상에도 강조드린 게 전고체 관련주 중에 기술력이 있고 보시면은 월봉상으로 몇백 번씩 오른 게 아니라 항상 중요 저점 라인에서 급등이 나오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이 종목은 이 오랜 기간 동안에 세력이 바닥을 받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지금 거래량이 터졌죠. 그러면 전고체 관련주 중에는 이 한농화성이 조정은 다소 나올 수 있겠지만 대장주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그 안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PNT도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은 세력 마음이에요. 거래량이 아직 많이 안 나왔죠. 이것도 어쨌든 2차전지 장비 관련주예요. 근데 추세 괜찮죠? 다 비슷비슷합니다. 미래나노텍이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거래량이 많이 안 나왔고 치고 올라간 모습은 아니에요. 그리고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처럼 막 엄청 폭락하고 또 올라갈 때 공매도 쇼커 반응이 폭발적으로 나오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도 LG 엔솔하고 삼성 SDI 전고체 공급하는데요. 그러니까 추세를 지금 만들고 있는 종목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하나기술 예전에 얼마나 시끄러웠나요 이거? 하나기술도 폐배터리 관련주 중에 두 에이스 종목이 성일하이텍하고 세미캠이었어요 예전에. 근데 지금 추세를 이 세비캠 같은 종목은 18만원에서 만원 20분의 1 떨어졌었고 성일하이텍은 18만원에서 2만원, 3만원까지 떨어지고 지금 반등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쵸? 근데 지금 이번 달만 놓고 봤을 때는 어때요? 오히려 성일하이텍이 수급이 강하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추세가 유지가 당장 막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지만 요렇게 돌리는구나. 2차 전지가 워낙에 많이 폭락해서 성일하이텍, 세비캠은 먼저 움직였었어요. 이해되셨죠? 하나기술도 지금 추세 만들고 있는 종목인데 거래량이 약간 부족해요. 수주잔고는 있고 턴어라운드는 될 텐데 실적 이런 건 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따라갈 가능성도 있겠죠. 하나기술도. 다만 요런 정도의 차트에 있는 거라면은 오히려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또 포스코 그룹주가 비슷한 자리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2차 전지주들이 보유해서 갈 구간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아예 밑바닥에 있는 애들이 많은 분들이 에코프로 머티 또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에코프로 머티도 폭락하고 지금 안 갔어요. 그쵸? 그럼 에코프로 머티가 또 가면상 치는 종목인데 위치상으로는 자리를 만들어 놨어요. 또 많은 분들이 진짜 좋아하는 게 에코앤드림이거든요. 요건 또 어때요? 밑바닥에 있어요. 그쵸? 그러면 이런 것들을 또 땡길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21선 위에 있는 게 있고 밑에 있는 게 있는데 느닷없이 밑에 있는 거에서 연상 치고 가는 애들도 나와요. 그래서 에코앤드림도 바닥에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진짜 많이 보유하는 게 이 엔캠 오늘 공시도 하나 나왔는데 최근에 기관들 쇼커버링 많이 하고 있어요. 자 보시면은 ESS 쪽에 이제 급성장 수혜 막 이런 뉴스 나오잖아요. 전해액 관련주 중에 이게 옛날에는 사실 황제주였는데 지금 관계 없죠. 그래서 지금 로봇 AI가 이 엔캠으로 따지면 한 작년 4월, 재작년 4월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봇 AI 쪽도 이 엔캠처럼 이렇게 급등을 예전에 하게 되면 내려오는데 이게 그동안 실적이 좀 받침이 안 됐었는데 이제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나오면서 최저점에 있습니다. 기관들 쇼커버링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럼 이런 엔캠 같은 걸 땡겨버릴 수도 있어요. 저 위험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에코프로 갔는데 그럼 포스코 피처엠 갔는데 홀딩스 갔는데 다 팔고 글로가 그게 아니라 이걸 갖고 있으면 이걸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또 움직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엔캠 같은 종목 에코프로 머티 에코앤드림 저런 것들도 매도보다는 내가 갖고 있는 그 종목 보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체를 해서 미친 듯이 날아가면 좋은데 그게 아니면 또 망하는 거거든요. 삼성 SDI도 결국은 유증받자고 했던 게 삼성 SDI하고 포스코 퓨처엠이에요. 근데 포스코 퓨처엠 보면 유증받고 나면은 이것도 올랐던 게 그동안 여기 보시면 유증 때문에 좀 덜 올랐지만 지금 현재 예전에 이 손해봤던 부분은 위로 간 거거든요. 유증이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추세를 다시 만들고 있어요. 포스코 퓨처엠도. 그러면은 포스코 퓨처하면 그러면은 왕창 올랐느냐 이 윗단을 갔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포스코 퓨처엠도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 포스코 그룹주 안에서 힘맞추기만 일단 들어간다고 했을 경우에 25만원 30만원 라인을 한번 도전할 가능성이 있죠. 현재 2차 전지 분위기상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빠진 것도 엄청 빠졌고 그쵸? 그러면은 제가 이 안에서 항상 강조드리는 게 포스코 그룹주가 최고 좋다. 포스코 홀딩스는 원래 2년 전에 에코프로가 10배 오를 때 막판에 올랐던 종목이다. 막판에 열을 올랐어. 열을. 요때 열을 올라서 2배 가고 나서 안전하다고 생각한 게 포스코 홀딩스고 제일 많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신 분들 제일 많이 들어온 게 포스코 홀딩스예요. 그럼 계속 내려갔죠. 떨어진 건 에코프로보다 훨씬 덜 떨어졌지만 오를 때도 덜 오르지만 지금 현재 매물대를 돌파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포스코 홀딩스가 시나리오로 봤을 때 저점 대비했을 때는 지금 보면 이제 아직 2배도 못 오른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일단 많은 분들이 잘 보시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물을 탄 가격이 어디예요? 상단이 여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고점 바닥 상단에 들어갔어도 2년 내내 들어가서 최고점 샀어도 45만 원이라는 얘기거든요. 일단 여기를 도전하러 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게 포스코홀딩스고 그럼 저가에서 일단 2배 정도 라인을 가는 거예요. 이 위에는 오래 있지도 않았고 이 위에 있었던 건 몇 달 안 되고 밑에 있었던 게 사실 몇 년이에요. 그래서 포스코홀딩스가 지금 매우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그럼 포스코홀딩스 이런 거 뭐하러 하냐. 여기는 또 몇십억씩 들어가신 분들이 많은 종목이에요. 그럼 포스코홀딩스가 지금 이제 오르고 있는데 매물대를 여기도 결국은 다 버리게 했거든요. 포스코홀딩스 밑에서 다 버리고 에코프로 밑에서 다 버리고 이거 들고 계신 분들은 이거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요. 최고 종목 들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포스코홀딩스에 지금 2차 전지 관련주 얼마나 제가 그 기업 설명을 많이 드렸어요. 자 그러면은 포스코 홀딩스가 뭘로 그러면 움직일 수 있느냐? 포스코 홀딩스가 움직일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알래스카, 우리가 LNG도 있고 철강도 있어요. 정말 많습니다. 올라갈 게. 철강주 안에서 포스코 홀딩스를 대체할 수 있는 한 종목이 있다면 그건 현대제철이에요. 이제 밑에서 치고 올라가려고 하는 게 현대제철입니다. 이것도 보시면은 이 고점은 2011년 찍고 아직 제대로 오른 적이 없죠. 그럼 현대제철도 지금 현재 오히려 삼성전자 쉴 때 121선 추세를 건설주 마냥 만들어 놓고 있죠. 그러면 철강주로도 움직일 수가 있고
2차 전지주로 갈 수가 있고 알래스카 LNG로도 걸려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포스코홀딩스가 많은 분들 실적이 이런 거는 너무 좋잖아요. 다른 종목 대비해서 2차 전지에 대해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고 이거보다 더 안전한 기업이 뭐가 있겠어요? 근데 지금 로보대가 뭐가 있어서 가나요? 뭐 한다 그러면 가는 건데 마침 알래스카 LNG 철강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원전도 마찬가지예요. 원전 관련 이슈가 있어서 가는 거예요. 자동차주도 현대차 이슈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포스코홀딩스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여기서 털어내는 과정이에요. 이만큼 올랐잖아요. 순식간에. 그러면 이만큼 오르고 나서 박스권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버려버린 물량을 받아서 한 번 더 칠 경우에 강한 쇼커버링이 들어오면은 45 라인도 도전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은 월봉상으로 이 윗단을 가는 거거든요. 이 윗단 그거를 지금 도전하는 과정에 있는 봉이 오늘 나온 거예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다만 더 탄력적으로 움직였던 건 왜 제가 포스코 DX하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같이 말씀드리냐면 너무 좋은 기업이기 때문이에요. 이것들이. 왜? 여기도 이제 본인의 상단 지금 돌파가 됐죠.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상사 관련주 중에 얘보다 좋은 기업이 없어요. 그리고 얘는 또 어땠어요? 밑에 있었어요. 밑에. 그러니까 지금 2차 전지 밑에 갖고 계신 분들 전혀 신경 쓸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얘가 가고 싶을 때 가는 거예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이번 주에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다른 포스코홀딩스를 위에서 쳤고 얘는 지금 밑에서 치는데 탄력이 있잖아요. 얘도 당연히 추가적으로 조정 이후에 갈 수 있는 1등 주식이겠죠. 포스코 인터내셔널. 또 뭐가 있어요? 포스코 DX가 있죠. 여기는 자동화 관련주, AI도 들어가고 이만한 기업 없다, 가면 상친다 라고 했던 기업인데 결국은 정말로 짜증나는 기간 만들어 놓고 하다가 친 거는 진짜 짜증나는데 이번 주 쳤어요. 만약에 이번 주에 한 5일을 안 들고 있었으면 여기서 절대 망한 거예요. 아무리 포스코 DX가 추세를 바닥에서 오래 유지하고 올라갔다 제자리 하다가 이번에 친 거잖아요. 작년에 뭐가 오르든 오르지도 않다가 이번에 오른 거잖아요. 재작년에 몇 프로 빠져요? 74%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포스코 DX도 결국 많은 사람들이 물탄 가격 이상을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 매물대 여기는 얘가 79,000원 라인이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 말고 잘 보면은 79,000원 라인은 최고점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많이 물탄 가격 어디예요? 여기. 그리고 여 구간에 있는 사람들 손해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2년간에 계속 물 탔으면 다 수익권 바뀐 겁니다. 갖고 있었어도 2년 동안에 갖고 있으면 수익권 바뀐 거죠. 아, 포스코 DX가 결국은 강하게 쳤구나. 그럼 급등한 상황에 따라잡기 어렵잖아요. 포스코 엠텍이 있어요. 또 포스코 그룹에서는 버릴 종목이 없기 때문에 여기는 또 어때요? 여기는 지금 요 윗단으로 아직 거래량이 안 터졌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리고 이거 그 다음날에 이게 또 20% 뜬 거였거든요. 박스 만들고 거래량 증가되기 때문에 포스코 엠텍도 LNG로 가든 뭘로 가든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포스코 그룹주 안에서 포스코 홀딩스도 그렇고 퓨처엠도 그렇고 에코프로도 그동안 에코프로 BM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에코프로 BM을 주목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포스코홀딩스도 그렇고 에코프로도 BM도 그렇고 가야 될 가격이 있다. 그 가격까지는 흔들리지 말고 가고 많은 분 이럴 수 있어요. 그럼 거기 찍고 나서 안 하냐? 그게 아니라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거기서 들어오는 분들 때문에 쉴 수가 있어요. 단기간에 급등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또 조정했다 움직이게 되면은 또 예를 들어서 또 2차 전지 망한 거 아니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번 주 추세로 봤을 때 2차 전지가 돌리고 있는 종목이 많아요. 보니까 하나하나 돌리고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삼성 SD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성일하이텍도 그렇고 폐배터리로 움직이든 실적 바닥으로 움직이든 다 추세를 지금 돌리고 있거든요. 근데 성일하이텍하고 또 세비캠 이런 걸 잘 보셔야 돼요. 세비캠하고 다른 건 세비캠 이렇게 날아가는 동안에 성일하이텍 이때 가지도 않았어요. 똑같은 폐배터리인데 얘는 안 가는 거예요. 성일하이텍은 이번에 가잖아요. 이번에. 그래서 어차피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면 된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또 아무거나 가는 거예요. 강원에너지도 움직이잖아요. 최근에. 강원에너지도 삼성 SDI 무슨 뭐 수산화리튬 공급사인데 히토류 뭐 공장 짓는다 그러고 한데 결국은 이것도 얼마나 지금 많이 떨어 43,000에서 저가가 6,000원이에요. 그리고 이 윗단을 찍었죠. 지금 현재 여기를. 근데 어저께 얘가
상한가를 찍었어요. 거래량 좀 부족했죠. 근데 이런 종목들은 어차피 안 갖고 계신 분들 이거 매물대예요. 그쵸? 근데 이런 애들도 움직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2차전지 바닥에 갖고 있는 것도 움직일 수 있다는 걸 제가 강조드리는 거예요. 또 레이크 머트리얼즈도 결국은 전고체 때문에 움직인 거. 얘는 다른 거는 이미 큰 시세를 100%짜리를 줬어요. 레이크 머트리얼즈가. 그러면 이걸 지금 따라잡자는 거냐? 아니죠, 당연히. 이런 애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단 이틀, 지난번에 아무리 에코프로가 움직일 때도 안 갔었고 로봇주하고 똑같죠. 로봇주 아무리 갈 때도 얘 안 갔었어요. 그러니까 그 2차전지 아무리 갈 때 레이크 머트리얼즈 안 가다 이번에 갔다. 그러니까 다른 2차전지 쪽으로 매수대가 움직일 수가 있고 또 포스코홀딩스까지 철강까지 엮여 있는 것들은 알래스카 관련해서 또 엮일 수가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철강 관련주에서는 대형주는 포스코홀딩스 딱 적으시고 현대제철 그리고 포스코 엠텍이에요. 여기가 움직이면 또 급등 나오고 하기 때문에 포스코 엠텍 쪽 이런 쪽으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ESS 쪽은 우리가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또 종목이 한중 엔시스가 있거든요. 여기가 그래도 얘는 신고가 쪽으로 있는 종목이에요. 그리고 요거하고 한농화성이 제가 봤을 때는 시총 대비했을 때 3,600원 요새 비싼 것도 아니잖아요. 시총 보면은 영업이익 나오는 거 볼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2차 전지주가 움직이고 있고 또 실적이나 이런 앞으로 나올 부분들을 보고 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 세력 들어온 건 한농화성, 한중엔시스가 지금 추세 만들고 있다. 이게 이제 순행식의 ESS 양산업체예요. 그래서 AI 관련주로도 엮일 수 있고 삼성 SDI가 어쨌든 고객사로 있는 상황이죠. 이해되셨죠? 그리고 막 밑바닥에 있는 게 SK 아이테크놀로지 밑바닥에 있죠. 이런 애들도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바닥이잖아요. SKC 간 적이 없죠. SKC.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아까 밑바닥에 갖고 있는 종목을 원래 그걸 두고 있으면 그걸 들고 있으면 되고 SKC 같이 엄청 큰 기업인데도 밑바닥에서 아직 움직인 적이 없잖아요. 이것도. 근데 빠진 게 약해요. 빠진 게 SKC는. 이게 ESS, LFP 기반인데 이제 판매 개시 기대감은 있는데 빠진 게 약해서 그런데 이것도 지금 자리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폭락주들이 폭등을 또 많이 하기 때문에 에코프로, BM같이 이 탄산리튬 쪽으로 엮인다든지 배터리 악재 이제 해소됐다.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 사용량이 증가됐다. 뭐 ESS 사업 전환한다. 이런 쪽으로 해서 에코프로 BM 땡길 가능성 높으니까 새로 보시는 분들은 또 에코프로 BM 보시면 됩니다. 아까 밑바닥에 있는 종목 엔캠부터 다 말씀드렸죠.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이오도 마찬가지예요. 한미약품 같은 경우가 추세가 유지되고 있죠. 근데 알테오제는 지금 ABL 바이오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는 버티는데 알테오제는 지금 급락이 나왔죠.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이나 이런 제약바이오는 모르겠으나 이런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이것도 2015년에 고점 찍고 아직 안 간 거예요. 한미사이언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걸 자꾸 말씀드리는 게 예전에 지금 로봇 AI로 따지면 지금 한미사이언스 2016년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 실적 안 나오는 기업들은 그것도 안 되겠죠. 근데 밑바닥까지 이게 내려오고 나서 한미사이언스 같은 기업들이 오르질 않았어요. 이런 거 보시면 돼요. 급등했다 내려오는 예를 들어서 바이오보다는 JW 중예제약 같은 거 있죠. 추세 매우 좋잖아요. 그래서 제약바이오 이런 거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많은 분들 또 대형주 SK이노베이션 있죠. 요것 또한 지금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아직 안 터졌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배터리 관련주, 뭐 조선 시너지, 피지컬 AI 다 하려고 그러는데 아직 안 올랐어요. 요것도 월봉상으로 바닥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전에서 어제 상치고 오늘 급등 안 가만 따라잡으면 어차피 거기서도 또 안 됩니다. 안 간 게 또 가는 거예요. 보시면은. 딱 그게 맞는 게 제가 원전에서도 일진파워는 이번에 급등 들어갔잖아요. 예전에 우진 좋다 그래서 우진 계속 갔었잖아요. 그쵸? BHI가 원래 제일 좋았는데 이거 상승하는 것보다 보성파워텍이 급등 딱 쳐서 날아가고 이번에 갔잖아요. 두산에너블리티 급등 안 할 때. 그쵸? 우리기술이 급등 들어갔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거는 안 갔었거든요. 우리기술은 또 원전에서. 그러니까 원전에서도 안 간 것들 지금 갈 수 있고 이런 거고
2차 전지도 지금 안 간 것들 안에서 또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대장주들의 움직임은 여전히 괜찮겠죠.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에코프로도 제가 말씀드린 양국제, 전국제, 뭐 탈중국화 관련주는 이거잖아요. 에코프로 BM이 강하게 가면 얘도 움직이는 거예요. 다만 지금 포스코홀딩스 갖고 계세요. 포스코홀딩스 하시면 되고 에코프로 BM 갖고 계시면 돼요. 에코프로 BM 하시면 돼요. 신규 하시는 분들은 하시고 싶은 종목 하시면 된다. 이 부분을 제가 강조 드리는 거거든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동차주가 됐든 2차 전지주가 됐든 지금 바닥에 있는 종목들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도 시끄러운 게 2차 전지가 철강하고 알래스카가 지금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포스코 그룹주 안에서 계속 보셨으면 좋겠고 또 상사 관련주들이 또 있어요. 포스코 아까 인터내셔널이 좋았잖아요. 지금도 좋고 그러면 LX 인터내셔널은 아직 안 갔죠. 또 이거 지금 스타트 들어갔죠. 근데 밑바닥에 있는 건 GS 글로벌입니다. 지금 이렇게 밑바닥에 있는 거 안 간 거 많아요. GS 글로벌 같은 거 보시면 되는 거예요. 왜? 실적이 워낙 잘 나오는데 안 갔거든요. 저런 애들이. 포스코홀딩스도 지금 보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 리튬 관련 신사업하고 알래스카, 철강본업 정상화, 상법 개정안 수혜주 그동안 계속 얘기가 나왔고 어쨌든 이수 스페셜티처럼 전구체 관련주 중에 어쨌든 전기차 업종이 지금 배터리 소재 쪽 실적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 전구체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계속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차 전지주가 하나만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린 종목 안에서 또 움직이는 2차 전지들이 계속 나온다는 점을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여 안에서 다 움직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다만 연상으로 간 종목 따라본다면 이거는 안 간다. 그 종목이 또 내일 대장주 되는 거예요. 왜? 2차 전지들이 예전에 에코프로 올라갈 때 보면 에코프로 막판에 오를 때 이렇게 막 날아갈 때 밑에 있는 뭐 아무 종목이나 2차 전지가 실적 아무 상관없었어. 계속 상한가였었어. 그러면은 지금도 지금 2차 전지주들 안에서 다만 한 가지 조심해야 되는 게 2월달 감사보고서 문제되는 2차 전지는 하면 안 돼요. 실적 적자도 상관없는데 왜? 로봇 AI도 마찬가지예요. 감사보고서 문제되는 거 하면 안 됩니다. 원래 갖고 있는 종목 안에서 내가 그 기업에 대해서 잘한다 그러면 하시면 되는데 그게 아닐 경우에 갑자기 막 거래가 멈춘다든지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대형주 보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네이버 같은 종목들 지금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네이버가 있다. 오늘 오른 거에서 뭐 원전도 있지만 카카오 그룹주가 있다. 카카오뱅크도 아마 많이 떨어졌을 거예요. 오늘 올라주잖아요. 오늘 이거거든요. 카카오뱅크는 또 오늘 보시면은 워낙 밑바닥에 있다 보니까 또 9% 오른 거. 그러면 지금 현재 안 움직였던 애들이 하나씩 움직이려고 한다는 게 눈에 보여지시죠? 그리고 계속 올라가는 증권주는 제가 키움증권, 삼성증권, 교보증권 말씀드렸는데 교보증권도 급등이 나왔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안 간 거 중소형 증권주는 유한타증권, 뭐 유진투자증권 다 추세가 만들어지고 안 움직였어요. 중소형 증권주는 움직일 때 막 또 뉴스 나와서 한꺼번에 막 막판에 급등하고 이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증권주들도 전체적으로 다 좋게 봅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대형주 안에서 LG를 주목해서 보셨으면 좋겠다. LG가 워낙 싸다. 그리고 삼성 SDS가 싸다. 그리고 네이버가 싸다. LG전자가 싸다. 이 부분. LG 디플 여기도 지금 쉰지 좀 됐거든요. 그래서 LG자 들어가는 종목을 앞으로 좀 주목해서 보시고 LG 이노텍도 막 예전에 이 가격 찍었을 때 이거 진짜 가망없다 그랬는데 이때 실적 개판 나오고 막 이랬었어요. 결국은 가잖아요. 바닥에서 3배 가잖아요. 그리고 지금 LG전자 달릴 때 쉬죠. 요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요런 캔들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횡보가 들어간다든지 다른 애들이 가야 되거든요. 삼성전자만 달려서는 시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주에 최고로 많이 달린 거는 건설 원전하고 로봇주 급등하고 막판에 좀 빠진 것도 있고 안 빠진 것도 있지만 거기에 바이오주를 폭락했다가 반등하는 종목들이 있었고 지금 바닥 종목들이 슬슬 움직이려 그러면서 현대차가 대장이었어요. 자, 현대차도 지금 이걸 어떻게 지르겠어요? 지금 이번 달에 급등이 들어갔는데. 그렇잖아요? 그럼 현대차가 급락하면 자동차주 다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현대차가 급등이 들어갔지만 자동차주 안에서 피지컬 AI가 됐든 뭐가 됐든 자율주행이 됐든 다 엮일 수가 있어요. 현대 원래 오토에버가 먼저 움직였었잖아요. 그쵸?
근데 이번 주에는 현대 오토바이 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현대 오토바이가 최고 좋았는데 현대 오토바이는 또 안 갑니다. 지금 횡보 들어가잖아요. 급등한다면. 현대차가 움직인 거예요. 현대 위아가 이번 주에도 좋았죠. 현대 위아가 최근에 좋았잖아요. 여기가 진짜 로봇 관련주 중에 저평가 10년 동안 떨어진 종목이거든요, 이거. 근데 이런 종목들 조정 때 보시면 되시고, 현대 모비스는 절대 안 된다고 했지만 12년 저점 찍고 결국은 이거 요렇게 오른 게, 자, 현대 모비스가 작년 12월 1일부터 올라서 요렇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나도 안 오르고 12년 동안에 바닥에 있다가 결국 작년 11월부터 올라서 이렇게 된 겁니다. 연봉이. 그러면 현대 모비스도 지금 움직였잖아요. 이해되셨죠? 그럼 현대 모비스 움직이는구나. 근데 현대 모비스 예전에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이랬었는데 결국은 움직입니다. 이렇게. 요 기간에 기다릴 수 있느냐. 지금 LG도 그렇지만 이렇게 현대 모비스가 횡보치는 이 구간에 기다릴 수 있느냐. 포스코홀딩스 이런 구간 기다릴 수 있느냐. 그랬더니 급등 들어간 거고, 나머지 섹터도 마찬가지예요. 네이버도 지금 그런 구간에 있는 거예요. 계속 만들고 있는 겁니다. 급등하는 날 며칠을 들고 있어야 돼. 며칠을 들고 있어야 수익이 나는 거거든요. 손해보고 있다가도. 이 부분 강조드리고, 자동차 부품주는 잘 보세요. 코리아 FT가 계속 강했지만 안 움직입니다. 이번에는. 안 움직이죠. 먼저 움직였기 때문이에요. THAN. 이건 어때요? 이번 주에 떨어지죠. 이번 주에 계속 자동차주 오른 것들이 많은데 이번 주에 떨어져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먼저 친 종목은 오히려 차익 실현이 나오고, THN도 그렇고 코리아 FT도 차익 실현이 좀 나오는 거고, 지금 치고 가는 자동차주들이 또 있어요. SL이 치고 갔었죠. 그리고 급등하고 내려오죠. 화신 안 움직였죠. 성우하이텍 이거 움직인 거 아니에요. 서현이와 이것도 사실은 상치고 지금 이때 풀려가지고 이거는 비슷한 움직임인데, 이런 비슷한 움직임 아닌 거 중에 비슷한 거 중에 PHA도 이게 저평가인데 상 찍고 지금 풀린 거거든요.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비슷한 움직임이에요. 근데 자동차주 안에서 뭐 우리가 명신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움직이지 않았어요. 요거 갖고 있는 MS 오토텍 추세 만들고 있고, 또 동아화성 요런 것들 지금 자리 만들고 있어요. 요런 것들 유명해 보셔야 돼요. 이런 다 좋은 기업입니다. 하나같이. 현대공업 요거 보시면 됩니다. 여기.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일진홀딩스. 일진홀딩스는 사실 전력 관련주면서 지주회사인데 얘보다 싼 종목이 없어요. 그리고 추세를 지금 만들고 있고 기관들이 들어오고, 사실 이거는 전고점을 올라가도 싼 종목이거든요. 17,000원 넘어가도. 지주회사 일진전기를 갖고 있고, 일진파워도 최근에 급등하고, 일진하이솔루스도 이건 안 갔어요. 그러니까 일진그룹주를 갖고 있는 지수회사인데 어쨌든 지금 추세가 매우 좋아요. 요것도 유념해서 보시면 또 거래 위로 빵 터질 수가 있어요. 조정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DY가 있겠죠. DY 같은 기업들. 이해되셨죠? 요게 자동차 중에 어떻게 보면 DY 파워도 그렇고, 제가 항상 HD 현대 건설기계하고 같이 말씀드리는 게 DY 파워, 대창단조, 진성TC, 한미글로벌, 여기까지가 실적 제일 좋아요. 절대 문제가 없을 기업들이에요. 요것들이. 근데 DY 파워가 이 안에서도 제일 싸거든요. 아직 확 터지기 때문에 거래량이 확 터져서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 요런 것들, DY 요런 것들이 실적이 제일 좋은데 12년 동안의 바닥 잡고 아직 급등이 안 들어갔어요. 실적 진짜 좋은데. 이거는 자율주행 센서 클리닝 이야기 나오면은, 뭐라도 나오면은 그냥 또 급등 들어가서 한 30% 가고 이럴 수 있어요. 예전에 소개시켜드렸던 쿠콘이나 나무가 같은 종목일 수가 있어요. 이런 종목들이 DY는. 그래서 올리는 날은 하루 이틀이다. 그럴 수 있는 종목이 DY고, 자동차주 전체적으로 바닥에 있는 종목들 하나같이 나쁜 종목 없다 말씀드리고, 그리고 2차전지 바닥에 있는 종목, 그리고 이제 LVMC 홀딩스예요. 최근에 이제 쇼커버가 나올 수 있고, 여기는 어쨌든 3분기까지 작년에 계속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오고 PBR 0.5배에 어쨌든 3월, 4월 달에 쇼핑몰, 라오스 최대 규모의 3천억 투자한 쇼핑몰에 당연히 현대차 충전소 들어갈 거고, 현대차 기아차 점유율 50%잖아요, 라오스에서. 그리고 이마트, 노브랜드 24, 이마트 24 편의점을 라오스에서 2,000개까지 늘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미 이마트 신세계 백화점도 같이, 신세계 팩토리스토어도 같이 오픈합니다. 3, 4월 달에.
거기에 파리바게뜨, 맘스터치에서 한국 기업 60개 이상 들어가는 라오스 최대 규모의 쇼핑몰이 열리고, 그리고 이제 전기차 뚝뚝이 이 같은 경우는 라오스 장악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사실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 보면 이게 안 갈 수가 없는데, 앞으로 나올 재료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안 갈 수가 없는데, 가장 중요한 게 여기 오세영 회장이 2,100원에 5천만 주를 본인이 최대 주주가 가져간 거. 그리고 기관들이 300억 이상을 한 6군데에서 10군데 사이에 있는 증권사가 전환사채를 갖고 간 거. 그리고 리픽싱은 당장 없어요. 연말까지 없어요. 리픽싱은 연말까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생각을 했을 때 강하게 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 이것도 현대차 관련주라고 늘상 말씀드려요. 일단 라오스에서 현대차 점유율 50%, 70%인데 라오스에 판매하는 현대차는 모조리 LVMC, 기아차도 마찬가지고, 미얀마에서 점유율 1등인데 현대차, 그것도 전부 다 LVMC가 하는 거예요. 전기차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공장도 있죠. 직접 진출을 못해요. 베트남도. 베트남은 베트남 현지 기업이랑 하는 거고, 현대차가. 라오스는 LVMC랑 하는 거고, 미얀마도 LVMC랑 하는 거고, 기아차도 라오스랑 LVMC랑 하는 거예요. 택배 시장 장악했고, 이 라오스 쪽에 이 뚝뚝이는 이미 장악을 했어요. 온라인몰도 이제 그 편의점도 이마트24하고 그냥 현대차처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라오스에서 판매되는 이마트24, 노브랜드 뭐가 생기든지 간에 전부 다 LVMC 매출이에요. 지분도 추가 취득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렸던 게 이런 전기차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LSM에서 하는데, 이 LSM은 라오스 스마트 모빌리티라고 해서 어차피 코코노사일로에 현대차, 기아차 지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코코노사일로 합작법인이 LSM이거든요. 그리고 라오스에서 자동차 판매될 때 할부금융으로 같이 해서 KB캐피탈, KB금융도 같이 대구은행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LVMC 때문에 대기업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마트가 됐든 뭐 현대차, 기아차가 됐든. 근데 쇼핑몰 오픈하고 실적 성장세가 가파르기 때문에 몇백 % 증가되고, 이제는 올해는 EPS 쪽을 강화한다고 했고, 미얀마 쪽의 현대차 판매량이 매우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매출이 아주 많이 늘 것으로 보여져요. 이해되셨죠? 거기에 유통사업이기 때문에 편의점 2,000개까지 되면 정말 매출이 커질 거 아니에요? 자회사 지분도 추가 취득할 거고.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LVMC가 이제는 바닥을 잡고 한번 강하게 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 밑에 있다고 안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구간, 정말 많은 분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던 이 구간 있잖아요. 여기서 어떻게든 이 물량을 매도하게끔 하는 그런 주체가 계속 있었어요. 잘 보시면 있잖아요. 그쵸? 공매도 있고 대차장고 있고 실적 좋아지는데, 대주주는 어떻게 2,100원에 갖고 갔는데도 무려 1,000억이나 갖고 갔는데도 이래요. 그래서 적어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옛날 시총은 가야 된다. 옛날에 1조 5천억, 7천억이면 최소 1조는 가야 되잖아요. 지금 이때 사업을 하나밖에 안 했는데 지금은 20개, 30개 하고 있는 사업이 있고, 코라오 그룹 자체가 라오스의 자산이 3조짜리 회사예요. 거기에 3천억 투자해서 지금 쇼핑몰 짓는 건데 그게 오픈하는데 LVMC 시총 2,900억인 거예요. 여기 모기업이 3조인데 자산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전부 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 실적 이런 부분들은 그대로 나오고 있는데 아직 주가가 안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 구간에서는 이제 변곡이라고 생각이 들고 좀 강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자동차주 전체적으로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2차 전지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늘 포스코 홀딩스가 됐든 또 포스코 그룹주가 됐든 2차 전지 싹 정리해드렸고,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도 다 정리를 해드렸어요. 물론 빠진 것도 있겠죠. 하지만 거의 다 정리를 해드렸다 말씀드리겠고, 내 종목 안 가지만 그래도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그래도 LG그룹주 올라오고 대우건설 올라오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움직여서 될 수 있는 종목들은 포스코 그룹주도 그렇고 에코프로도 그렇고 될 수 있는 종목은 다른 이야기 듣지 마시고 정말로 이게 기다릴 수 있는 이유를 계속 찾고 기다리는 게 주식이다, 저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영상도 조금 더 자주 찍을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건강 조심하시고, 정말 오래 기다리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오랫동안 안 가서 죄송하다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해되셨죠? 구독, 좋아요, 엄지 꼭 눌러주시고 댓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 읽으면서. 물론
지금 현재 로봇 AI 쪽에 너무 많이 올랐고 2차 전지도 좀 내 성에 안 찬다 하신 분들은 지금 다음 주가 있잖아요. 그래서 급등한 종목 그 대신 보지 마시고 앞으로도 급등할 수 있는 종목 가서 기다리는 게 그래도 투자하시기에 훨씬 나은 방법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